네, 오늘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캠, 그리고 그라드 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캠 방법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설명해주는 어, 설명 가능한 AI 기법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자료를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우리 그 연구실 대학원생 백인성 군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캠은 2016년도 CBPR 그 학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CNN은 크게 이제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의 특성을 잘 요약하는 단계,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단계 혹은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라고 부르죠. 두 번째 단계는 그 잘 피처가 요약된 피처를 갖고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어떤 두 번째 스텝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CNN은 컨볼루션, 그다음 풀링, 또 액티베이션, 또 컨볼루션, 풀링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피처 맵을 얻게 됩니다. 이 피처 맵에는 이 여기 이미지에 인풋 이미지에 어떤 중요한 특질들이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피처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CNN은 이 피처 맵에 있는 하나하나의 값을 우리가 쭉 연결을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스텝, 이 분류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하고 캠이 여기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제 캠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CNN이 어떤 분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류 모델을 했어. 그래서 이게 얼룩말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과연 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얼룩말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을까? 그런 어떤 설명 가능한 그런 AI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좀 뭐 큰 개념을 한번 보면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은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피처 맵을 얻게 되는데 이 피처 맵을 또 요약을 해 가지고 뭐 자세한 건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피처 맵을 요약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아이가 안고 있는 이 강아지의 종류를 알아맞히는 건데 이 강아지가 오스트레일리안 테리어라는 그런 강아지예요. 강아지 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측을 잘 했는데, 예측을 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를 봤더니,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의 결과가, 최종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무릎 위에 있는 이 강아지, 이쪽을 보고, 여기가 이제 어떤 강아지의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런 이미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아, 이 이미지에서의 강아지는 오스트레일리안 테리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앞서 우리가 CNN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지만요.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컨볼루션과 풀링 단계를 쭉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피처 맵을 얻고 이 피처 맵에서 얻어진 것을 우리가 인풋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분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마지막 단에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피처 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처 맵 하나하나마다 또 그 값의 피처 맵 값을 요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그런 어떤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뭔지 한번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죠?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그냥 평균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단에서 여러 개 이제 피처 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처 맵이야. 피처 맵. 그러면 지금 요 예제에서는 4개의 피처 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피처 맵마다 각각의 값들이 있을 텐데요. 각각의 값들이 있을 텐데 그 값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을 구하면 3, 또 여기에는 5,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각각 피처 맵마다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하나의 평균 값으로 피처 맵을 요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각각의 피처 맵이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예제이고 각 피처 맵마다 평균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값들, 평균 값들이 6개의 평균 값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바로 뒤에 어떤 분류기에 인풋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튜닝을 해요. 다시 한번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가 아이언맨이었다면 아이언맨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어떤 웨이트들이 쫙 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토르를 예측하게 된다면 이 토르 이미지에 맞게 웨이트들이 쫙 조절이 될 거고요. 따라서 어떤 분류 결과에 따라서 아이언맨이면 아이언맨, 토르면 토르, 스파이더맨이면 스파이더맨, 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웨이트들이 다 달라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이언맨의 웨이트와 토르의 웨이트는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구한 이 웨이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웨이트를 그 앞에 피처 맵에다가 이렇게 곱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고 또 웨이트 두 번째 웨이트는 두 번째 피처 맵에다 곱하고 쭉 가서 여섯 번째 웨이트는 여섯 번째 피처 맵에 곱하면 각 피처 맵에 어떤 가중치가 적용된 피처 맵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6개 예제니까 6개의 가중치가 적용된 피처 맵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일 위치별, 픽셀별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웨이트가 큰 부분이 조금 밝게 빛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언맨이라면 이게 아이언맨의 웨이트라면 아이언맨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 이미지를 아이언맨으로 분류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가 그래피컬하게 나타나는 거, 어떤 숫자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당 그 강조된 부분이 조금 더 밝은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 그 피처 맵에 그 평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결과 값이랑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웨이트를 구해가지고 그 웨이트를 다시 피처 맵에 곱한 다음에 그럼 가중합을 구한 어떤 최종 어떤 피처 맵 그게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 맵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에서 마지막 레이어만으로 원인 분석이 가능한 뭐 이유는 뭐 뻔한 거죠. 맞죠? 마지막 컨볼루셔널 피처 맵이 가진 정보량이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모든 단계에서 거친 최종 산출물, 이 산출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마지막 피처 맵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피처 맵의 또 평균은 그 피처 맵을 잘 요약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오리지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고요. 1년 뒤에 2017년도에 ICCV 컨퍼런스에서 그라드캠이라는 이제 방법론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개념은 다 같은 거예요. 개념은 같은데 그 앞에 이제 웨이트 구하는 게 캠은 웨이트를 어떻게 구했죠? 한번 복습해 볼게요. 웨이트를 어떻게 구했냐면 맞아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값과 아웃풋 값 간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웨이트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라드캠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웨이트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제 학습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 오리지널 캠 구조의 한계점, 뭐 한계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을 구한 것과 아웃풋 간 사이에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구해야 되잖아요. 웨이트를 구하려면. 그러면 또다시 파인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컴퓨테이셔널 그 로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만 케미 추출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마지막 피처 맵에 대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구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설명드릴 그라드캠은 이제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CNN 기본 구조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사용할 건데 이 앞에 그라드는 그라디언트인데 그라디언트는 뭐예요?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거는 어떤 뭐 인풋의 변화량에 따라서 뭔가 아웃풋의 변화량 정도인데 이 어떤 그 그라디언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웨이트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클래스가 어떤 아웃풋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 클래스를 예측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특정 클래스에 어떤 특정 인풋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그라디언트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분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떤 인풋이 있으면 이게 얼마만큼 여기서 이제 아이언맨이면 아이언맨 클래스에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도를 가지고 우리가 웨이트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캠에 대한 얘기를 좀 수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단 그라드 캠 설명하기 전에 캠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비교를 위해서. 그래 캠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렇게 피처 맵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6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피처 맵의 각각의 값들을 다 평균해 가지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린 값들을 구했어. 그런 다음에 y 값과 뉴럴 네트워크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웨이트 값을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요게 이제 요 k가 1이라는 건 첫 번째 피처 맵이잖아요. 첫 번째 피처 맵 값들을 모두 다 더해 가지고 그 개수 c 이게 총 개수가 c라면 g로 나누면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한 어떤 값과 그 웨이트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피처 맵에다 그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값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 값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이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지가 않아. 맞지? 그래서 피처 맵별 웨이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우리가 이제 캠에서는 이 웨이트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 웨이트 정의하는 방법을 바꾸자라는 얘기야. 이 웨이트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은 각 피처 맵에 각 값들이 있어. 맞죠? 피처 맵에 각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소가 이 아웃풋 특정 클래스에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아이언맨이 C라고 하면 클래스 C라고 하면 YC를 각각의 피처맵 원소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라디언트 값이 구해질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각 원소 이게 Z개가 있으니까 이 Z개의 어떤 이 그라디언트 값이 얻어지고 그거를 어떤 요약하면 되죠. 평균을 구하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야. 각 피처 맵의 각 원소가 각 하나하나의 값들이 아웃풋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라디언트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아래서부터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피처 맵의 가중치를 계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각 클래스마다 맞죠? 여기서 지금 아이언맨이 C라고 그러면 아이언맨에 대해서 각 피처 맵의 원소마다 다 어떻게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줘. 미분 값을 구해준 다음에 평균을 취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해당 피처 맵에 대한 이 해당 피처 맵이 이 아웃풋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 가중치들의 그 그라디언트 값의 어떤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값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값을 웨이트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학습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라디언트로 구한다라는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각각 이제 웨이트를 우리가 피처 맵에 곱해줘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더해 가지고 최종적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구할 건데 이 웨이트를 오리지널 캠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구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라디언트 값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각 피처 맵의 요소를 그 최종 결과를 각 피처 맵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피처 맵의 각 원소가 특정 클래스에 주는 영향력이 그라디언트라는 걸 알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각 원소마다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 피처 맵에 대한 영향력이 구해지고 바로 그 영향력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안 캠으로부터 구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에 대한 어떤 실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예제는 강아지, 여러 가지 종의 강아지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빛날수록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에 이제 맵이 붉은색으로 빛날수록 그쪽에서 조금 좀 강조가 됐던 거야. 이 강아지로 분류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아지는 눈과 그런 이제 입 부분, 코 부분. 두 번째 강아지는 여기 수염이 좀 특이하게 있네요. 그 수염 부분. 그다음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그 얼굴 부분에서 좀 특징이 좀 뚜렷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게 이제 고관절 쪽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느 부분이 뭔가 이렇게 수술한 부분인지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된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이 그라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잘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자, 이것도 좀 이제 재밌는 예제여서 제가 여기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런 어떤 예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 지난번 아마 대선 후보들의 얼굴들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있고 떤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서 이렇게 각 후보마다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는지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캠이라는 것, 그 오리지널 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배웠던 그라드 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가이디드 그라드 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좀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실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 당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 부분에서 이제 좀 특징이 있었고, 안철수, 심상정, 이분들도 다 이제 얼굴에서 좀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승민 후보도 얼굴에서 특징이 있었는데, 좀 재밌는 결과는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굴보다는 이 넥타이 부분에서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네요. 그 뭐냐면,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걸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빨간 넥타이, 그게 어떤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특징으로 나타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과 그라드캠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 이제 예측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설명이 좀 아쉬웠는데요. 지금 오늘 배운 캠과 그라드캠을 이용을 하면 그 예측에 나온 결과가 어떠한 이미지의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측이 되었는지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그런 어떤 방법론을 이제 오늘 배우셨습니다. 자, 최근 또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되는 분위기죠.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잘 버텨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 전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